옆에 계신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강의에 들어갈 것은 그 VSTI 드럼 VSTI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그 정보를 나누겠는데요. 그 이미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에서 이제 그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것이 애딕티브 드럼이 제일 알고 싶다. 이제 이렇게 28% 이제 15분이 이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가 이제 11분께서 이제 배터리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그루브 에이전트가 이제 7분이 이제 14%입니다. 참여는 그렇게 많이 안 해주셨어요. 53분 이외에는 이제 드럼 VSTI가 이제 별로 알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참여해주신 53분의 그를 위해서 드럼 VSTI 중에서도 애딕티브 드럼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그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밑에 보면 이제 댓글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더더욱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디 운영자가 뭐 배터리밖에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배터리라도 알면 다행인 거죠. 그건 잘하는 겁니다. 컴퓨터 전공하신 분이 배터리라도 알아가지고 그걸 막 가르쳐주고 그런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너무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정보를 교환하고 음악 잘 만들고 그러면 됩니다. 자, 배터리도 있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원하시는 애딕티브 드럼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딕티브 드럼을 이제 일단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많이들 아시죠? 큐베이스에서 뉴 프로젝트 하시고 empty를 선택합니다. 자, empty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폴더 하나 만드셔야 되죠. 이렇게 그 프로젝트마다 폴더를 만들어 주시는 게 이 파일 관리상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건 큐베이스가 굉장히 잘한 거죠. 메가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 파일들이 막 아무데나 저장돼 가지고 막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줘서 보관한다는 거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미디 파일을 불러하다가 이제 우리가 작업했으니까, 이건 이제 미디 파일이 없죠. 미디 파일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미디 트랙을 하나 이렇게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add MIDI trac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디 트랙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엔 이제 애딕티브 드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단축키 이제 F11키를 누르셔도 되고, 디바이스에서 VST 인스트루먼트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창 뜹니다. 저번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F11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엄청 누르죠. 자다가도 이제 누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애딕티브 드럼스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애딕티브 드럼 이렇게 쫙 뜹니다.
자, 이 애딕티브 드럼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면, 자, 여러분들 그 애딕티브 드럼을 이렇게 로딩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쫙 멋있게 이제 드럼도 뜨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이렇게 있죠. 플레이 버튼 눌러보셨죠? 자,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눌러보셨지만 요거 아직 설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기 어떤 소리를 내는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딕티브 드럼이 신나게 연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진짜 이렇게 이걸 다 제가 이런 연주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 수 있죠. 가능합니다. 미리 이제 이것도 미디 파일이거든요. 미디 파일에 의해서 연주되는 건데 이 미디 파일을 갖다가 그냥 바로 큐베이스에서 그냥 갖다가 쓰면 바로 똑같이 연주됩니다. 그 다음에 편집을 또 하면 나름대로의 또 연주가 되겠죠. 이런 면에서 이 애딕티브 드럼은 특히 드럼을 못 찍으시는 분들, 드럼이 뭐냐, 난 드럼 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럼에 대해서 이제 문외이신 분들, 문외한이라 그러면 욕이 되니까 문외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VSTI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음악 프로그램을 막 다운받는 오디오 뉴스라고 있어요. 오디오 뉴스. 한 달에 한 번씩 가입받고 막 굉장히 거긴 뭐 잘못하면 잘리고 막 그러는 데인데요. 그런데 가도 이게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럼을 좀 찍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 배터리 불러다가 이렇게 샘플 해다가 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드럼 세트입니다. 배터리는 좀 내공이 있으신 분들 배터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짜고짜 드럼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는 게 배터리밖에 없으니까 배터리요 이러는데 그 피아노만 치던 여자분들한테 배터리 주면 건전지를 끼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난감한 상황이죠. 배터리 갖고 막 이것저것 눌러보고 삽질해봐도, 삽질이라 그러면 그렇고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해도 이거 막 음악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답답해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이 애딕티브 드럼이 굉장히 하나의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VSTI가 되겠습니다. VSTI가 되겠는데, 이 VSTI와 비슷한 게 또 이지 드럼이라고 하죠. 이지 드럼이요. 이지 드러머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 드럼 VSTI가 인터페이스가 비슷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자동 연주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연주를 또 가져다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두 드럼을 갖다가 드럼 시퀀싱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드럼을 갖다가 설치를 하셔가지고 시작하시면 작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작업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연주가 고급스러운 연주가 되니까요. 음악에 대한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가져다가 써보시고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탁탁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시면 배터리라든지 스타일러스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나중에는 굉장히 쉽게 이제 접근이 되겠죠. 예전에 제 경우에 이제 외장 신디사이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야마하 거였었는데 매뉴얼도 없고, 매뉴얼 일본어 매뉴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막 공부를 했죠. 근데 그게 보니까
앞에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저한테. 그 중간 부분, 이제 이게 멀티를 쓰는 부분, 16개의 소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그냥 쫙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치다가 끝까지 가가지고, 어쨌든 하나를 익혔어요. 익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코그에서 나온 그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어려울 뿐이지, 하나의 그 악기의 원리를 이제 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급하니까 마음은 급하고 모르겠고, 그러니까 게시판에다가 뭐 급해요, 뭐 급질문, 빨랑요, 뭐 울고 막 그러시다가 막 급질문 남기시고 막 그 대충 막 글 쓰시고 막 급한 마음에 쓰시고 그러시다가 등급이 이제 하락이 되시고 막 그런 그 불상사가 있고, 그러니까 제 마음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카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게시판을 보시면 글 제목에 딱 보면 이제 이게 내가 필요한 거야 아닌 거야를 알 수 있게끔 글 제목에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을 이렇게 천천히 넘겨보세요. 천천히 넘겨보시면 글 제목만 봐도 이거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아닌데 아실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이제 매뉴얼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그 질문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고 또 정확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질문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죠. 뭐 저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을 봐라 이런 노래가 있죠. 저희 예전에 그 대문에 걸렸던 게시판을 봐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 주제곡이나 다름없는 곡인데요. 게시판을 보시면 그 글 제목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익혀나가시면 뭐 그렇게 급한 거 없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당장 곡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게시판을 찬찬히 보시면 어느 누구나 뭐 이게 그 수학 공식 뭐 어려운 뭐 하버드 대학 수학과의 뭐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아니니까 게시판을 이제 좀 보시면 보시면서 천천히 이제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시면 다들 하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 아니고 회원님들의 그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따라 주시고, 자 일단 딴 얘기가 딴 데로 넘어갔는데요. 자, 이 애딕티브 드럼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화면을 좀 확대시켰죠. 확대라 그래야 되나요? 축소시켰죠. 자, 이렇게 축소시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자세히 볼 부분은 제가 확대를 또 하겠습니다. 자, 애딕티브 드럼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로딩을 하면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드럼 세트가 이렇게 뜨죠. 스타트업이라는 드럼 세트가 이제 뜹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저에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드럼 세트를 이제 갖고 오고 싶다. 그럼 이제 팝 락에서 쓰이는 드라이. 이 드라이란 뜻은 이제 에펙터가 없다는 얘기죠. 웻의 반대말입니다. 웻, 촉촉이 젖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 에펙터를 넣었을 때 wet, dry. 그 에펙터 보시면 이제 그 리벌브 같은 경우에도 wet, dry를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wet으로 이제 하시면 이제 에펙터가 먹히는 거고, dry로 하시면 그 에펙터가 하나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런 부분에서 이제 dry라든지 요런 데서 이렇게 드럼 킷을 이렇게 딱 선택하시면 요렇게 드럼들이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그렇게 연주하시면 연주도 돼요. 이렇게 자,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개별적으로 요 심벌 같은 거 바꾸시고 싶다. 스네어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렇게 여기 제목 있죠. 스네어 이름 있는 부분 클릭하시고 펄 마스터 피콜로 드럼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킥소리 왜 이래? 이러면 이제 또 킥소리 또 톡톡톡 퍼지는 거, 이런 거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택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에디트 버튼이 있어서 요걸 누르면 이 선택된 이런 하이의 심벌이 선택되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세한 조절을 이제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키트에서 이제 드럼 키트를 이제 정하는 부분이죠. 요 키트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드럼 파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꾼 다음에 여기서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에지 하시면 이제 자기만의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딱 넣으시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유저에서 딱 생기니까 다음번엔 자기만의 이제 드럼 세트를 이제 팍팍팍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믹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믹서가 이제 그 12개의 채널을 가진 믹서인데, 보시면 여기 킥, 스네어, 하이햇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각 드럼 파트들이 이렇게 있죠. 드럼 파트들이 있고, 보시면 또 이쪽에 보시면 또 색깔이 틀린 이렇게 4가지 채널이 또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하겠는데, 요 믹서의 이 믹서는 이게 이 위에 이렇게 박혀도 이제 믹서는 계속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믹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대충 맞춰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디트로 넘어갑니다. 자, 에디트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 만질 게 거의 없어요. 괜히 만졌다가 소리만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시고 이제 나중에 내가 지금 공부를 좀 했다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만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강의는 초보님들을 이제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또 FX죠. 에펙터란 뜻인데, 이 부분도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아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악기 자체에서 지금 에펙터를 걸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룸이라 그래가지고 리벌브에 관한 이제 울림이죠. 울림. 어떤 분은 에코라고 하시는데, 에코는 노래방에서 이제 나오는 게 에코고, 리벌브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방 안에 반사돼서 들리는 그런 잔향들을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팅 해가지고 마치 방 안에서 이 넓은 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연주하는 것처럼 이제 효과를 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드럼 VSTI에서 따로 어떤 악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에펙터를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큐베이스에서 전체적으로 걸어준 에펙터하고 에펙터가 2번 걸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애딕티브 드럼에 있는 이 에펙터하고 만약에 또 딴 데서 이제 다른 트랙에 이제 기타를 쳤다. 거기 또 따로 리벌브를 걸어줬다. 이러면 리벌브를 걸어준 그 에펙터하고 이 에펙터는 틀린 겁니다. 같을 수가 없죠, 효과가. 그러니까 같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드럼 친 곳하고 또 기타를 친 곳은 전혀 틀린 상황이 되는 거고, 다른 방 각자의 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믹스 하는 돼서 이제 좀 어색한 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악기 연주라는 건 원래 같은 방에 모여서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듣는 것처럼 하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니까요. 최종적으로 리벌브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관한 그런 에펙터니까 악기에선 빼고 최종적으로 큐베이스에서 전체적으로 걸어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믹스다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악기 자체에서 걸려있는 이 공간계 에펙터, 특히 리벌브 같은 경우에는 다 빼라 그럽니다. 다 빼버려요. 기사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엔지니어가 다 빼라 그래요. 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을 수도 있죠.
근데 리벌브 경우에는 다 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리벌브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걸어주죠. 그래야지 이제 같은 한 방에서 같은 장소에서 연주하게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쓰이는 이 리벌브는 우리가 들을 때 좀 이렇게 나오겠구나 미리 듣기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그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펙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보분들 뭔지 모르니까 솔직히 뭐냐 이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냥 놔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여기 에딕티브 드럼에 이게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트라는 그 메뉴인데요. 이 메뉴가 이 드럼을 못 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서광이 비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지 드럼에서도 같은 비슷한 그런 기능이 있죠. 거의 똑같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지 드럼을 사용하셔도 거의 뭐 막힘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 드러머를 쓰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요 강의를 좀 보시고 나서 이지 드러머에다가 응용하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나 모르겠다 이지 드러머를 가르쳐 달라 이러면 제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이제 다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